햇빛이 잘 받으니까 이제 품질이 좋으니까 욕심이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지를 자꾸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상부는 말 그대로 이제 수고 조절 목적으로 짧은 이런 결과지성 가지들로만 해서 이 상부 수고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과일이 좋고 이제 그러니까 자꾸 끌고 나가다 보니까 결국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하단부가 망가지죠. 하단부. 이게 이수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팔 뻗어서 이렇게 달 수 있는 높이 한 2m 50 정도의 위치에 좋은 꽃놈들을 많이 가져가고 상부는 그냥 뭐 덤으로 얻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돼 있으면 문제가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상부에 물건이 좋으니까 이제 좀 자꾸 결과지를 자꾸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단부의 요 후지를 보면은 제가 아까 얘기한 하단부 기부 안쪽에 가서 눈을 크기를 비교하시면 바깥하고 안쪽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눈 크기를.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이게 결국은 햇빛이 투과량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양분 투척할 시기에 햇빛을 제대로 못 들어갔거든요. 이 구조를 계속 끌고 가게 되면은 결국은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쉬운 위치에서는 꽃이 별로 없고 전부 기계 타고 할 수 있는 위에만 붙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뒤집어지면은 결국은 이수용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작년에는 안 돼요. 이게 한 번에 뭐 이걸 확 자른다고 해갖고 그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자르고 나서 그 반발은 이게 기부우세 정부우세이기 때문에 자르면 자르는 만큼 반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결과지화 되는 작업을 조치를 취해줘야죠.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면 똑같아요. 올해 자르고 내년에 겨울 된장 가면 똑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뭐 꼭대기까지 유인하시고 뭐 굉장히 많이 하셔서 그나마 이렇게 유지가 잘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런 거 안 했었으면 지금 완전 빗자루 돼 있었어요. 그래도 신경을 엄청 많이 쓰신 거예요. 근데 이 세장방 주형이라 있는데 지금 위에가 좁고 밑에가 넓어지는데 지금 말씀 위에가 넓어서 거의 그냥 뭐 그냥 불안형 그냥 일자형 그냥 아래로부터 위까지. 그러면 이제 결국은 햇빛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래와 위가 똑같다 그러죠. 저 위를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잘라줘야 돼요. 근데 서서히 단축을 하고 반발하는 걸 또 지금 해왔듯이 뭐 염지를 하던 뭐 풀을 달던 이런 결과지화 작업을 만드셔서 내년도 뽑는 흑보를 상부에 좀 충분히 해놔야 단축이 수월하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햇빛에 대한 그 지금 특지 숫자도 조금 많아요. 근데 이제 하단부에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빼셔가지고 되는데 상부를 딱 비교를 해보세요. 상부는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상부는 훤하게 이게 열려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나무와 나무 사이가 위에 상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공간이. 그래야 햇빛이 하단부로 내려가는데 지금 붙었잖아요, 거기. 이렇게 되면 하단부가 다 망가지게 되었어요, 결국에. 그걸 열어줘야 돼요, 공간을. 그리고 저런 굵은 가지들은 이제 만약에 전정을 하신다 그러면 저런 거 그냥 다 놔두고 저 끝에 있는 결과지를 두고 아마 전정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속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가지가 상부에 있으면은 상부가 점점 세져요. 근데 저거를 가깝지만 잘라내고 다시 새로운 가지를 발생시켜서 결과지를 만들어주죠. 이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른 다음 후속 조치가 중요한 거예요. 잘라서 그냥 지스로 꾸미고 만드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상부에서는 잘라가 이제 엄청난 세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평균 과정이 여기 어떻게 돼요? 네? 평균 과중이 어때요? 과일이요? 올해는 과일이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평균 20과? 올해 부사가. 근데 지금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봐서는 이 결과지 숫자를 너무 많이 가져가시고 아마 많이 달았을 거예요. 네, 많이 그죠? 그리고 준드럽 때문에 작업도 느끼해요. 준드럽 떨어질까 지금 봐 또 생긴 거지. 통로도 굉장히 작았을 것 같고 그렇죠. 하긴 18 가면 잘한 거죠. 15가 18 가면 좀 많이 나오고. 그렇게 많이 살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우거지 있으면 착색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수강률이 그게 낮을 거기 것 같아요. 품종이 동구 7호거든요. 동구 7호도 착색도 딸리거든요. 후브락스랑 같이 후브락스가 좀 섞여 있어요. 그 두 개 보면 아 이게 왜 착색인지가 딱 느낌이 옵니다. 사과 보면. 그냥 옛날 옛날 착색이 정말 안 예. 되는 근데 맛은 근데 있습니다. 맛은 네, 좋죠. 네, 맞은. 껍질도 얇고 네. 국강 비슷한 거 아니에요? 국강 다음 거라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 정도면 아, 그게 색깔로 봐서 식감이나 국강은 못 먹어서 제가. 국강도 부삭인 거 아닙니까? 내려오면서 하는 게 맞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단부부터 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전정하려고 이제 좋은 눈 다 만들어 놓은 거 사다리 놓고 뭐 하면서 다 건드려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딱 내려오면서 안 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확실한 꽃눈을 줄 수 있는 방법이고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맞고 그러니까 그런 순서에 입각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부는 왜냐면 좀 사다리가 가벼운 결과지성 가지들로만 이 수고 조절 차원에서 배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 상부에 올라와 보면 좋은 꽃눈이 별로 없어요. 이게 지금 다 이런 거 다 그렇지. 뒷눈이고 잘하네 그래. 이건 통째로 빼야 되겠네. 근데 이게 홍로잖아요, 품종이. 홍로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농장주가 어떻게 판매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준이라 그러면 홍로는 15가 이상 되는 건 사실은 돈 안 돼요. 추석 사과는. 물론 15까지는 뭐 괜찮지만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아까 뭐 평균이 18가? 네네. 20가 돈 안 돼요. 그거는 홍로 같은 경우는 18가 이상 되면은 그거 돈 안 돼요. 근데 얘를 대과를 만들려면 결국은 조금 강전정해서 좋은 눈으로만 좀 꽃수를 좀 제한적으로 해서 착과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반발은 좀 되겠죠. 근데 그거를 좋은 꽃눈으로만 이제 유지를 하다 보면 그런 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꽃눈을 두 개를 가져가게 되면은 과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꽃눈 하나 정도만 남겨놓고 근데 지금 보면 이런 게 꽃눈들이 지금 꽃은 꽃인데 굉장히 부실해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비교를 하게 되면 이런 꽃눈하고 이런 꽃눈하고 만약에 꽃이 펴서 단다 그러면 어느 게 좋겠어요? 큰 놈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만들어진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지. 이 가지는 무조건 나가야 돼요. 네. 이 위치에서 너무 굵고 굵고 복잡하고. 이 상태에서 좋은 꽃눈이 이거 하나 있어요. 근데 홍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게 강전정을 하는 것 같지만 막상 꽃이 펴보면 엄청나요. 왜냐면 에커가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홍로 같은 경우는 확실한 꽃눈 하나 정도만 내밀어도 이게 지금 꽃눈은 꽃눈인데 되게 다 부실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위치에 꽃을 사과를 달아봐야 아까 얘기한 18가 정도밖에 될 그래, 수가 맞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키워도 전년도에 벌써 얘 세포수가 다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꽃눈을 우리가 할 때는 위치상으로 좀 근데 에카가 많이 피면은 저 약주 저가를 어떻게 해야 되잖아. 해야 되는데 홍로는 사실 효과가 좀 미비해요. 이 약재 적과제를 쳐도 이 효과가 그렇게 딱 그 수지처럼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전정하실 때 최소한의 좋은 꽃눈만 놔두고 전정을 하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일손도 좀 줄이고 뭐 10개가 먹을 거를 뭐 두세 개가 몰아먹는 식으로 이렇게 양분 분배를 좀 하시는 게 이제 전정에서 좀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꽃눈은 꽃눈인데 이 옆에 있는 이런 꽃들은 맞아. 사실은 꽃은 꽃이에요. 근데 얘네는 사과를 달아봐야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제한적인 꽃눈을 두고 다시 받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죠. 그래서 홍로 같은 경우는 아주 짧은 화석성 단가지보다는 한 요 정도 되는 요런 가지에 있는 요런 좋은 눈으로 다는 게 사과는 정말 좋아요. 나중에 착색될 때도 얘가 요 정도 처지게 되면은 열매가 달려서 이렇게 360도 채광을 받기 때문에 착색 내기도 수월해져요. 근데 바짝 붙어 있는 이런 화석성 단가지에 달게 되면은 착색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근데 요런 게 이런 가지를 만드는 게 나무가 어느 정도 세력이 유지가 돼야 이런 게 생기지, 안 그러면 다 이런 식으로 생겨요. 이게 홍로도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얘 그런 슈퍼 타입의 그런 짧은 화석성 단가지의 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력하고 좀 연관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위주의 가지를 좀 가져야 되고. 한 바퀴 밭에다 건져. 거기서 소개해 주세요. 그 위에 우와. 시원하다. 좋지 않아요? 짜가면 시원하다. 있어. 그냥 놔둘 수 있어. 저거 반대쪽 넘어가자. 시계가 없어. 안 자르는 거랑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이런 알면서 안 자르. 꽃눈 같은 것도 그냥 가져가셔도 되긴 되는데 이런 걸 가져가게 되면 일이 엄청 많아요. 아니에요. 다 따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차라리 적과제를 쳐서 떨기면 좋은데 그 효과가 좀 미비해요. 얘는. 그래도 많이 떨어져. 무시하게 떨어져. 이게 지금 당장 전정은 나무 시켜야 되는데 씻고 가면 안 돼. 식구가 해야지. 씻고 가면 안 되는데 이거- 나무 해야 돼. 이거 우리 아까 그 못자르면 아까워서 못 자르니까 나무 해야 돼. 근데 이제 상부는 거의 이 마감 방식이 끝에 꽃을 박는 방정을 하시는 게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가장 반발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꽃이 핀 데서 과대가 나오는 게 세력이 가장 약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마에서 남기든지 뭐 이렇게 세력의 차이가 있는데 홍로 같은 경우는 자마에서 잘 발생이 안 돼요. 얘는 이게 만약에 마감 전정을 할 때 2% 막을 때는 자마나 두름에서 막으면 안 돼요. 홍로는 항상 눈을 두고 마감을 하셔야 연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항부 같은 경우는 꽃으로 이렇게 방식을 하고 꽃이 하는 건 없어요. 지금 여기 꽃 중에서는 이게 가장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강전정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꽃 피면 요것만 쳐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예요. 요 가지 하나에 여기에 5개만 달아도 커요. 근데 이걸 제가 이런 식으로 전정을 안 하고 다 놔두게 되면 과가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정을 할 때 항상 좋은 눈 위주로 착과를 시키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정을 하게 되고 이런 약하고 이런 것들은 다시 받으시는 게 좋아요. 키 다겠어요. 뭐 없을 때는 그런 거라도 살려주지만 배워갖고 오늘 배워가잖아요. 이런 저런 왜
여기서는 가이드한 이런 썩덩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 그냥 놔두는 것보다 이걸 왜 제거를 하냐면 약간 자극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그냥 말라서 계속 없어져 버리지만 자극을 주면 다시 그 자마에서 터질 확률이 20%라도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게 하나 없어짐으로써 다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줄어들어요. 나무가 노화될수록. 그러니까 계속 젊은 가지로 계속 바꿔줘야 품질이 좋아져요. 사과는 계속 연장이 이렇게 거듭되다 보면 꽃눈이 점점 부실해지고 주간에서 멀어지고 식지상에서 멀어지게 되면 과실 품질은 점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사람은 뭐 회춘이 안 되지만 나무는 얼마든지 젊은 가지로서 좋은 유목대처럼 좋은 품질을 계속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하는 게 이 홍로는 이 똠방연장이잖아요. 완전히 그게 제일 나아요. 똠방연장 하지 말고 불걸린다고 어떤 사람 홍로도 똠방연장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 지금 완전 다 똠방으로 지금 가시는 분이 근데 홍로는 이렇게 해야 조금 품질이 커지고 좋아져요. 안 그러면 아까 같이 이렇게 꽂는 숫자를 많이 가지고 하게 되면 나무가 점점 노쇠화돼요. 갱신지가 안 나와요. 이게 홍로도 사과 품질을 약간 크게 이렇게 좋게 만들려면 조금 세력을 강한 듯하게 해서 계속 도장성 가지가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과가 점점 작아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홍로는 사과가 작아지는과 동시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반토막나요. 무조건. 수석 사과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잘 파셔가지고 뭐 그냥 소매 잘 하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아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잘 살리는 게. 나는 토간 들어도 다 잘라버려. 아 여기를 입으로 전쟁한대요. 이빨로. 본고가 나오지. 이거 하나만 팔아서 여기까지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자르면 여기서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 이렇게 자르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를 두 개 정도 남겨놓고 살려갖고 잘라. 그러면 더 확실하긴 하죠. 그렇게 해서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은 없는데 내년 생각, 후년 생각해서 안 잘라. 복잡해져요. 그렇게 되면.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전정은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지극히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전정이에요.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저 생각이 달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면 지금 몇 점이냐고 굉장히 어차피 이수영에서는 공간 싸움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쪽으로 방향을 좀 돌릴게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배치가 SS기로 살포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이렇게 열간으로 이렇게 나오는 정방향으로 된 가지는 조금 배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약이 여기에 다 걸려요. 올라갈 때. 그래서 약간 옆으로 배치를 하시는 게 좀 좋아요.
아직 안 따랐지. 그래도 춥고 크게 안 키웠나. 무식하는 사람들이 좀 희한하게 그지? 진짜처럼 이렇게 됐잖아. 이상하지? 무식인데. 그거 됐어 뭐. 그래. 그래. 21일은 무슨 요일이냐? 뭐 있어? 그래요, 그래. 이쪽은 대략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넘어갈까요? 위험해. 거기까지 가지 마. 네. 네? 이쪽만 해요. 반대 가세요. 이쪽만 해. 너무 사다리 이쪽으로 가야 돼. 사다리를. 사다리 이렇게 보이지. 거기서 가면 한데. 어떤 집에서 그러니까 맨날 그러더라고. 내가 가본 날에도 추우니까 이동안 이렇게 전진하면 비 오는데 온대잖아. 아들 엄청 사람 무겁지 오는데 깜짝도 안 하고 집에 들어앉으니까 그때 나가 우리 집 한번 나가
얘는 달라고 매일 하려고 그랬구나. 이건 아니 참 말도 한식은 안 한다. 나무를 따겠어. 이만큼 뜯어가지고 저기 나올까? 뭐라고? 거기 자르면 나온다고? 각자 집에 가서 해? 올라가서 또 부르는 거야. 왜 힘들어? 아직도 그리고 있야. 그 빼요 빼. 꿀 빼고 나중에 해. 이러는 요거 한 거에서 뭐 의문 있으신 거? 의문이 한미수 아니 밖에 없겠어. 아니야 축지 그 정도면 축지스럽지 뭐. 이런 경우에 지금 여기 하이프고치를 자른 거네. 그럼 얘를 그냥 따주네, 꽃을 따요. 꽃을 따는 게 제일 좋죠. 이 눈이 되게 좋다 그러면은 서로 하나 남겨볼 텐데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뒀다가 꽂아버리고 한 개만. 왜냐면 그 옆에가 없으니까.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눈을. 근데 요 정도 눈만 돼도 정말 좋은데. 이런 눈 정도만 딱 많이면은 사과 엄청 좋지. 잘못점으로 갈게. 야, 그거 내 가방에 여기 그냥
쓰는 한 개는 과일이 좋아. 사람들이 다 이래. 알라서네, 알라서. 애가 힘이 빠졌어, 알라서. 나온다기래? 무슨 가지보다 잔거 찌고 네. 약간만 이렇게 펴. 네, 알겠습니다. 그거 참 됐고 나중에 하면은 또 이제 하지도 못해. 지금 바로 걸어서 싸고 댕기라니까. 나중이라는 건 없어. 그래, 나중에 언제 할 건데? 찾아. 보고도 안 하는데 나중에 언제 할 건데? 안 그래? 나중에 어디 있어? 지금 걸어 댕겨야지. 그래, 그거, 보고도 안 하는데 뭐 나중에 언제 할 건데? 얘가 살아있으면 말라 들어가지 않죠. 차라리 꼴등이랑 꼴등 사이 가운데 잘라서 이렇게 말라줘. 가지고 가운데 가지고 내가 한번 자르면 뒤에 이렇게 내려온 거 잘. 가지고 위에도 있고 다 있는데 잘라야지. 나중에 이렇게 될것 같은데. 다음 주에 같이 와야 돼. 내일도 와야 돼. 다음 주에. 아, 그래도 못 그렇겠지. 근데
근데 굳이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얘 그렇게. 근데 이게 굳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또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바꿔주려고. 나중에 있는 걸 줄여 들어가면 되죠. 뭐. 그러니까 달 근데 때마다 없을 때 진짜로 없을 때 다시 만들 때는 뭐 그 방법이 좀 더 확실하긴 한데 그 옆에 많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은 저마다의 생각은 다르니까 저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굳이 그렇게 뭐 근데 구매를 하셨나? 여기 왔어 일부러? 사다리 빼가 사다리 빼. 원리도 써서 왔더니 이거 안 움직여? 아우 편하겠다. 야 이거 시원한데. 홍어 잎이 후지보다 훨씬 커요.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그래. 진짜 좋아. 너무 노셔가지고 끝이 너무 체력이 없기 때문에 버스가 그렇지. 그래. 어떻게든 저걸 어떻게 해보려고. 몇개 되지도 않는 건데 그죠? 작년에 감자 주시고 1년만 사실 해도 돼요. 안 될 건 없어요. 제 방식은 아니겠네. 아까 얘기한 전정은 방식이 다 달라요. 전지하고 뜨기는 이빨이 있어야 지금 이게 되게 혼한 것 같지만 이게 홍어 이파리가 이만씩해요. 펜스를 쳤기 때문에 이거가 되면 꽉 찬다니까 이게. 그게 안 보여요. 집하고 같이 있어. 재밌어요. 감자. 이게 그래도 특기가 좀 많잖아요. 이게 근데 한 번에 확 뺄 수는 없어요. 이게 단계적으로 이게 1년에 조금씩 이렇게 좀 넓혀가면서 공간 확보를 해야지 한 번에 비싸다고 비싸게 받은 내년에 하면은 한 해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반발을 잡지 못해요. 이렇게 만들려면 일 많이 해야 되겠다. 근데 상부를 조금 욕심을 많이 버리죠.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에 다 빼면 근데 하다 보면 내가 봐서는 그렇게 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결과진 숫자만 조금 줄여주시면 되는데 상부는 너무 끌고 나갔기 때문에 이게 부피가 커져버렸어요. 이게 가분수가 돼요, 잘못하면. 그러면 이 밑에 하단부 힘꽃이 아니라 이렇게 살려두려고 힘을 못 빠지게 해요. 힘쓰라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약하기 때문에 근데
휴지 자르듯이 그냥 이렇게 잡아내고 쭉 자르던가 아니면 연차분리를 잘라버리면 얘는 안 나와요. 말라버리잖아. 그러니까 하단부에서는 웬만하면 꽃보담도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칩지에 힘이 있고 열매 숫자 약간 양겨준다는 개념으로. 근데 여기가 꽂히 버리면 여기가 세력이 있을까지. 그래서 세력이 잇는으로 발화시키면서 양분을 끌어올려서 이제 열매로 상단부는 옆에 괜찮고 상단부는 반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상단과 하단 이게 이제 제식 간격에 따라서 상단의 높이, 하단의 높이가 달라져요. 좁으면 아무래도 하단이 낮아질 거고 제식 간격이 넓으면 상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이게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쪽으로 가시면 다 붙었잖아요. 그럼 여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위치가 없어지고 전부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 데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지금 바꿔주세요. 그래서 햇빛이 진짜 정말 잘 들어가서 이 꽃눈이 좋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요. 그래야 약을 쳐도 약이 잘 들어가요. 햇빛이 잘 들어가요. 햇빛이 안 들어가는 데는 백날 약 쳐봐야 약이 안 들어가요. 사각지대는 분명히 문제예요. 특히나 상부가 무거워버리면 약이 올라가지도 않는 데다가 무거워져 버리면 상부부터 병 발생이 특히 홍로는 탄저가 위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을 잘 계산을 해서 전정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일자짜리, 일지짜리 이 정도 지었다 지었다. 아니 이만큼만 해는 짧은 거야. 이 진짜 많이 맞아. 여기서 지었다. 원래 그 장로인이 엔지니어야. 쉬운 거 있죠. 이렇게 막 근데 이거 딱 끊어갖고 어렸을 때 뚜껑 이게 어렸을 때 해야 돼. 아 그렇지. 이런 꼭지 같은 거 잘 따셔야 돼요. 전정하실 때. 이 꼭지에서 요즘에 최근에 이 꼭지 불안병이 엄청 많아요. 꼭지가 이렇게 딸 때 달려붙어 있던 거기서 이제 썩어 들어가는 그 꼭지 불안병이 요즘 엄청 많아요. 이것까지
이게 뭐 대략 이게 벌써 5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주면 네. 여기서 사고 나는 거는 콩알만 할 수밖에 네,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단축 전정이 필요해요. 이 과대 형성된 이 결과지는 계속 끌고 가면 사과는 달 수 있지만 사과 품질이 점점 작아지기 그런 때문에 경우가 많습니다. 안쪽으로 계속 붙여주는 전정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꽃눈을 잘 보고 전정을 하셔야 돼요. 꽃눈이 좀 여기다 해놔. 이거는 여기 자를까? 잘라내야지. 잘라요. 아니, 한 개만 놔두려면 저 위에를 잘라야 되고. 근데 그거는 끝에 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잘라 놓게 되면은 방향성이 달라져요. 그렇죠. 더 붙여서. 여기를 자르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불잖아요. 이런 가지를 만약에 이렇게 잘라버리잖아요. 그럼 여기 사과를 못 달아요. 사과를 달아봐야 파치야. 이렇게 안 닿는 쪽으로 배치를 하셔야 돼요. 결과지를. 그래서 생선가시처럼 양쪽으로 쭉 이거하고도 이렇게 겹쳐버리면은 얘하고 이 세 개를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하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이를 벌려줘야 돼요. 이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필요해요. 얘는 욕심내서 다 가져갈 수는 있지만 결국 사과를 달아봐야 다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지도 공간이 필요하고 결론은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근데. 없어서 그거 따먹고 이거 내년에 굵어지니까 뚝박 던정이잖아 무조건. 무조건 이거 굵어질 수밖에 없는 집 잘라. 근데 사과 만약에 이거를 억제하려면 사과를 두 개를 달아버리면 되죠. 아 이거 두개 달라고? 이건 근데 굉장히 강해지지는 않아요. 과대가 조금 길기는 길을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없애버리기에는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달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지 아니지. 이것도 꽃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요. 그러면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만약에 그것까지 잘라버리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끝이 아니에요, 얘? 그것도 얘는 꽃이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는 키워야 돼? 이제 그냥 나고에 뽑아놔. 대전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르기 전에 주변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그걸 잘랐을 때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쨌거나 사과를 많이 따야 되는 게 목표인데 자르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걸 잘라야지 말아야 되는지 옆에 환경을 잘 보시고 겹치거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착과 위치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과가 어떻게 달렸을 때 얘가 상품이 되냐 안 되냐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막 옆에 거하고 겹친다거나 밑으로 기어 들어가 있거나 이런 전정할 때 잘 배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립으로 이렇게 생선가시처럼 쫙 이렇게 겹치지 않고 배치를 하는 전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사과는 잔뜩 따라하는데 수확해보면 뭐 바람에 흔들려서 상처나고 막 응? 한쪽에 붙어서 색안 나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달리는 위치에 따라 달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밑으로 기어 들어가 있거나 겹치거나 막 어느 걸 덮거나 이런 거는 제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배치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겹치지 않게 뭐 조금 더 욕심 낸다 그러면 뭐 한 요 정도까지 뭐 이런 식으로 쭉 배치를 하는 거죠. 근데 조금 단축하려면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고 근데 이쪽 공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이 정도만 해도 뭐 크게 지장을 안 받으니까 이렇게 끌고 나가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약해지질 않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네. 근데 이게 많이 약해졌다 그러면 들어와야죠 무조건.
요 판단을 꽃눈을 잘 보시고 거리라든지 옆에 환경 이런 것까지 종합 판단을 해서 자르는 위치를 정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가지가 하나가 여기 더 배치돼 있다 그러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 공간이 남아 도니까 뭐 충분히 해도 꽂는 상태가 부실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도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이 힘이 좋아요, 이 가지가. 그래서 여기에 만약 한 3개 정도 달아도 요런 꽃눈에 달면은 사과는 클 거예요. 근데 이런 눈에다가 달아봐야 사과는 의미 없죠. 그럼 벌써 노화가 됐죠, 이런 거는. 이게 다 노화가 됐어요, 벌써. 이런 데는 달아보면 무조건 20거 이상이에요. 이런 거는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요 꽃눈을 한 해 쉬던지, 그렇죠. 여기다 다는 게 아니라 한 한 해 해를 씌워서 꽃을 꽃만 따주고, 따버리고 꽃만 따 다시 받아. 피면 얘가 이제 과대가 형성이 되고 내년도에 꽃눈 이게 양분 축적만 잘 되면 내년을 도모할 수 있는 눈이 되는데 달아버리면 뭐 더 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꽃이에요, 꽃은. 꽃이. 꽃인데 이걸 그냥 가져가기에는 알수 없는 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나무상에 결과지라는 눈이 다 이렇게 좋은 눈들로만 잘 해놓으시고 약한 눈들은 내년을 도모하거나 아니면 잘라버리시는 게 사실은 좋죠. 이게 눈을 보시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이 눈이 좋은 눈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눈인지 잎눈인지 꽃눈인지 이거를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뭐 이 정도 되는 눈만 해도 사과 좋죠. 이런 거는 연구시간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몇 년 됐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이것도 거의 5년 됐고. 근데 없으니까 이런 거는 차라리 이렇게 잘라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착과 이 나무 세력 대비 꽂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봄에 착과를 여기다 하나는 달고 얘네를 꽃을 따서 묵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뻗어나오게 가까워지면서 여기서 가까워지면서 꽃눈이 길게 나오죠. 생기면 내년도에 이렇게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할 게 많다는 거예요. 이지영이 이 꽃눈이라는 게 이게 벌써 꽃덩어리가 이렇게 자닥자닥 붙어있으면 자르면 안 돼. 이거는 이거를 사과 이거 아무리 하면은 날부기는 내년에 사람이 또 달아봐야 그치, 다 20거 이상이에요. 통할만 해요. 이게 나가면 이런 거는 한 해 쉬든지 아니면 다시 꽃이 피잖아요? 받든지. 꽃을 근데 따면 이거는 조금 준비가 무리수가 있는 이거 게 이렇게 나오니까 힘이 좋잖아. 너무 감사하고. 아니 잘랐을 때 안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금방 버려. 나올 확률만 있다면 잘라서 네. 다시 받는 게 좋죠. 버려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장님 얘기한 것처럼 너무 많이 자르면 안 돼. 유기를 해가지고 너무 많이 뭐 자르면 버리는 게 더 그렇게 해줘도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따먹으면 되면은 나죠. 여기서 이제 과대 나오는 게 다죠. 다른 데 이렇게 바짝 붙여 자르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 난 이렇게 안 자르요. 그건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요 꽃눈에 하고 요런 거를 하고 한 해 묵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엽수 차원에서도 요런 게 근데 이게 현타놓으니까 정말 요런 꽃눈이 많은 게 좋아요. 이런 여기서 나오는 잎들은 전부 사과 키우는 데만 쓰는 양분을 만들거든요. 근데 일이 많죠. 꽃을 따주고 열매를 따줘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게 많을수록 사과 맛은 좋아요. 요럴 때는 요걸 없애는 게 굳이 뭐 근데 그 꽃눈이 더 좋잖아. 이쪽 꽃보다. 이거 훨씬 좋잖아. 그래서 그냥 놔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더 비싸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놔두는 목적은 이렇게 놔두고 뭐 적과나 이런 거 하실 때 정 거슬리면 잘라버리셔도 되고 거기가 사과가 더 좋으면 거기다 놔두셔도 되고 굳이 거기에 달았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처지기 때문에 가지가. 이런 거는 두 개 달고 어차피 달라고 처져요. 좀 되는 사과 거예요. 아니죠. 두 개 달 수도 있죠. 이 옆에 있는 꽃눈들을 다 따준다 그러면. 이름이 좋긴 하네. 그러니까 이름 떠나 이거 놔두고 이걸 이게 잘라. 방법은 두 개예요. 얘 놔두고 단축 전정을 해도 되고 두 개 다 놔두고 거기다가 뭐 하나하나 이렇게 달으셔도 되고. 근데 사과 품질로 봐서는 하나 달고 나머지 꽃을 다 따주는 게 정말 좋죠. 하나 달고 이것도 네. 근데 뭐 이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자르셔도 문제될 건 없어요. 이름이 가까우니까.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냉해를 받는다거나 착과에 약간 문제가 되는 과원들은 이렇게 놔뒀다가 봄에 이렇게 하나 자르셔도 되고 뭐 굳이 지금 근데 이걸 놔뒀다고 해서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나무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가는데 두 개 달아도 뭐 상관은 없어요. 두 개 달아도 그래도 한
17가 내에는 들어갈 거예요. 하기가 뭐 날이 때는 여기 달고 여기 달고 막 이게 기본이 3개, 4개인데 우리는 그렇게 해보니까 사과가 잘 자라서 그러겠더라고. 그림에는 안 나오는데 되더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근데 이제 일조량 차이가 한 달이 넘어요. 그래서 그 아래 지방하고 여기 강원도 지방하고는 특히 뭐 정선 쪽은 더 할 거고 한 달 정도가 차이 나는데 크기를 만약에 따라가려면은 여름에 걔네가 고온기에 일을 못할 때 그걸 따라잡아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한 달간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 지역은 적심으로 해서 꽃눈 만드는 것도 아래 지방보다 불리하고 열매 크게 키우는 것도 좀 불리해요. 그러니까 착과수로 어느 정도를 조절을 해줘야 크게 만들 수가 있지 밑에 사람 다는 것처럼 달아가지고는 이렇게 대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저희 지역은. 단축해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나왔어. 양쪽으로 여기도 나왔지, 여기도 나왔지. 이제 지나가면 마음 놓고 못 지나가지. 맞아요. 그래 잘라버려. 마음 놓고 못 지나가지. 혹시 뭐 후지 선정하시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선수는 무슨 아유 몰라서 뭐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뭘 몰라서 뭐 전형하면 맨날 새롭다니까 아, 나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거 내가 한 건 또 아닌 것 같아 전혀 막상 환장하겠어 하려면 안 되는 네, 그러니까 환장하겠어 그러니까 뭐 잘 되고 잘못되고의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전정은. 개념이 그게 아니야. 어쨌거나 원칙으로 햇빛 잘 들어가고 통풍 잘 되고 좋은 꽃은 남겨놓는 게 전정의 목적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좋은 꽃눈은 그냥 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잘라 나간 거는 다 나쁜 꽃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으로는 잘된 전정이죠. 근데 이제 구조 자체가 얘를 1년만 하고 말 게 아니고 수년을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형태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 강한 놈을 또 접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되는 게 문제인 거지. 어쨌거나 얘는 이제 지금 현재 꽃눈이 노화된 꽃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좋은 꽃눈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전정을 조금 하셔야 돼요. 갱신할 때 올라가는 근데 이제 다시 받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나니까 하시는 분 아니 잘랐을 때 얘가 100% 나온다는 보장이 있으면 다시 받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지금 벌써 노화가 됐기 때문에 얘를 잘랐을 때 나올 확률이 반반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통로는 거의 한 2개 더 달라면 여기를 단축. 그러니까 함부로 자를 수가 없고 여기도 달고. 이렇게 단축으로 최소한의 눈을 남겨두고 얘를 다시 내년을 보호하는 전정을 하시는 게 연차가 오래된 나무들은 그렇게 뭐 유목들 뭐 한 6, 7년 미만에 있는 것들은 막 자르면 막 자르는 대로 거의 다 나와요. 근데 이제 거의 10년 육박한 10년이 넘은 나무들은 함부로 자를 수 없는 게 잘라서 같이 잘못하면 빈 공간이 나와버리면 그만큼 수확량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자를 때 신중해야 돼요. 그게 단축을 시켜야 돼. 그게 문제죠. 자른 데에서도 안 나올 확률이 높아지니까 시간이 오래돼요. 이게 이런 거는 벌써 제가 봐서는 거의 한 7년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일이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를 잘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가지에다가 제가 봤을 때는 한 3, 4개 다르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그죠? 그래서 3개 달죠 그러니까 그런 가지에 3개를 달면 사과가 통할 만하다는 얘기예요.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기도 다 있고 여기도 다 있고 꽃눈들이 굉장히 부실해졌기 때문에 그런 가지들을 꽃눈을 이렇게 통통한 가지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단축 전정을 좀 하셔가지고 꽃눈을 좀 좋은 꽃눈으로 이렇게 도모하는 방식을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 2년만 끌고 가시면 눈 다 약해져요. 전반적으로 예, 점점 멀어지고 약해지고. 부사가 좀 약간 이게 지금 이렇게 좀 좋은 꽃눈 위주로 단축 전정을 좀 하셔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해서 착과를 하시고 내년을 좀 도모하셔야죠. 상부를 너무 강하게 부사를 너무 강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정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저기서 이제 반발을 하겠죠. 분명 예. 그거를 억제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뭐 이거 했듯이 하시면 돼요. 유인하고 해서 결과지화 작업을 만드시면 돼요.
근데 여기 하단부에 착과량 좀 하고 하면은 그렇게 반발하진 않을 거예요. 빗자루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되지 정도까지는 아니고. 비비풀도 치세요? 그런 거 쓰면 안 쓰고 그냥 착색 대장 이건 비대제도 아니고 뭐 아니, 그렇죠. 착색제도 아니니까. 근데 이 성모권에서 새 잡을 때는 비비풀이 사실은 좀 필요해요. 이거는 무슨 호르몬제도 아니고 그냥 뭐 칼슘과 행동에 상관이긴 한데 약한 품종들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강한 나무들을 억제할 때 쓰시는 거예요. 근데 홍로도 센 놈이 있고 뭐 약한 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놈은 좀 약해져요. 그게 순간에 이 성장을 멈춰버리니까. 유목은 치면 안 돼요. 홍론 거기 비비풀 안 치잖아. 무사만 거의 치고. 근데 센 놈들은 쳐요. 근데 후지 같은 경우는 거의 친다고 봐야 돼요. 이 결과지 길이가 달라져요. 네. 세력된 애들은 30cm 클 때 한 20cm 정도밖에 안 크니까. 그러니까 세력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데는 꼭 필요해요. 아, 이제 골드 쪽으로 가요? 골드도 있어? 이런 거에서 힘있게 나올 수 있는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가지는. 근데 이런 가지를 만약에 그렇게 뒀다면 조금 해겠죠. 이게 가지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이런 거는 백날 해봐야 굵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다시 젊은 가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다시 받아요. 근데 그런 전장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같은 그런 거는 제가 판단할 땐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런 것들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과를 좀 하나 두개 다는 그건 뭐 본인 생각인 거죠.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간이 제약이 안 받는다면 이렇게 놔뒀다가 두 개 다시고 따버리시면은 그게 제일 좋아요. 좋기는. 몇년 써? 일이 많지. 근데 좀 일적게 하시려면 그냥 이렇게 잘라버려도 되고. 잘라버리세요. 적게 작은 걸 왜 또 잘라요? 아, 이거 지금 아 버려 이게 이렇게 하고 가면 전동할 때 올라가잖아요. 가위가 들어갔다 나왔다. 아 이것도 내가 이거 그렇게 만드니까 진짜로 그래요. 본인이 생각한 대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전쟁의 정답은 없어요. 단지 이제 어쨌거나 이 공간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이 공간을 채우려면 결국은 끌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얘를. 그거 안 하면 수확량이 감소가 되잖아요. 이 여기 공간이 이렇게 세 개 있을 때, 이 세 개 있을 때, 이 세 개를 그냥 다 살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3개는 좀 많다. 2개 정도만. 3개 해놓고 하셔도 돼요. 안 될 건 없어요. 이 말씀 머리가 안 될 건 없어요. 안 될 건 없는데. 아니, 안 될 건 없는데, 일이 많죠. 일이 많다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 그러니까 꽃을 따야 되고 나중에 또 적과를 그렇죠. 하고 그렇지, 두번 그렇지.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냉해가 많이 받는 분들은 그렇게 놔둬야 돼요. 3개씩 놔둬야 돼요. 놔뒀다가 어느 게 피해받고 어느 게 안 받을지 모르잖아요. 피해 상식되는데. 그런 데는 그때 봐서 적과하면서 필요 없는 거를 제거해 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답이 없다는 게 이제 내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결과지 숫자를 이거보다 더 가져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은 왜 꼭 하면 냉해를 받고 착과가 안 되니까 착과가 안 되면 안에 수박 갔는데 엄청나게 달더라고요, 부사를. 한 300개를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일조량 자체가 나무 여기랑 갔을 때 다르다니까. 나무 갔는데 300개를 달아. 나무가 불쌍해요. 그러면서 걸음이 빠지고 다 비료 들고 많이. 근데 그 사과가 맛있겠냐고. 모르죠. 그렇죠. 그거는 안 먹어봐도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달고 거름 많이 주는 사과는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걸음 주면 굵어지니까 무조건 걸음을 주는 거예요. 많이 달았으니까 힘이 빠지니까 어떻게 줘야지. 여기 제가 다축으로 해놓은 게 있거든요. 작년에 해놓은 거 골든.